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이주호입니다. 석유와 석탄 또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사용이 늘면서 인류는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청정에너지원 발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이런 요즘에 연소가 되더라도 연기를 뿜지 않아서 미래의 무공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소인데요. 오늘 더 리더는 우리 사회를 수소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 곳, 바로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 신재행 단장과 함께 수소 에너지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수소 경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의 신재행 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단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 먼저 그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이라는 이름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좀 낯익지 않아서요.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 굉장히 이름이 길고 길죠.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우리 사회가 네. 수소 사회로 이제 가기 위해서 네.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서 논의해 나가자는 그런 어떤 민간 협의 기구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 4월에 처음 네네. 설립이 되었고 이제 산업부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수소 관련 업계들이 모여서 42개 업체로 좀 네네.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제 최근에 좀 수소 관련된 어떤 네네. 국민들의 좀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또 11개가 또 추가 가입한 네네.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 하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네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수소와 관련돼서 생산부터 네. 그다음에 이제 최종 이용 단계에는 뭐 자동차 제조 같은 게 있을 그렇죠. 텐데 네. 서로 전혀 다른 업종들이 어떤 수소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자 하기 위해서 어떤 구성된 협의체, 동맹체를 이제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예. 그 수소차가 출시됐다는 것은 아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 수소차 만드는 곳에다가 너희가 수소 충전소도 만들어라. 그리고 수소도 만들어라라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수소를 만드는 업체들, 예, 그리고 예. 충전소를 만들 수 있는 업체들,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다 얼라이언스를 맺었다는 거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수소와 관련돼서 생산 단계에서부터 최종 이용 단계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네네. 업체들, 전혀 이제 다른 업종들이죠. 그 네네. 다른 이 업종 간의 어떤 교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저탄소 수소 경제 사회라고 한다면 그냥 대충 애매하게는 뭔지 알 것 같아요. 좀 깨끗해질 것 같고.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회를 말하는 거죠? 이제 수소 경제 사회라고 한다면은 네네.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우리 사회의 주된 에너지로 좀 수소가 쓰이게 하자라는 이제 수소가 주된 에너지로 사용되는 그런 사회를 말한다고 보시면 네네. 되겠고요. 이 수소 경제 사회의 개념은 그 1875년에 네. 그 줄 베른이 쓴 신비한 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고상과학 소설인데 네. 이미 그 당시에 줄 베른은 앞으로 인류는 물을 연료로 쓸 것이다. 네. 그리고 물을 구성하고 있는 수소에서 무진장한 어떤 빛과 열을 공급받을 것이다라고 이미 예측한 바가 있고요. 네네.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2002년도에 제레미 러프킨이 쓴 수소 혁명이라는 책에서 지금의 어떤 수소 경제 시대의 개념이 처음으로 이제 좀 구체화하면서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수소 사회에 살게 된다면 이런 생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좀 구체적인 예시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당장 수소 사회라고 한다면 우리 생활에 지금 가장 밀접하게 가깝게 와 있는 게 바로 수소 자동차죠. 수소 전기차. 그래서, 네. 수소 전기차인데 이제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표현을 해보면은 네네. 수소 전기차를 만약에 자기 집 안에다가 방에다가 주차를 시켜놨다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은 상상하기도 어렵죠. 어렵죠. 굉장히 이상하죠. 네네. 근데 만약에 수소 전기차를 자기 방에다가 주차를 시켜놨다고 한다면은 네. 수소차에서 전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기를 이용해서 집에 전등도 쓸 수가 있고 네네. 또 하나는 또 열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열을 이용해서 또 집에 난방도 할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또 공기 정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또 공기 정화 기능까지도 할 수 있는 쉽게 이제 기능만 놓고 보면 네네네. 이제 이런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용 연료전지 분야도 이제 수소 연료전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수소 연료전지를 쓰게 되면은 지금은 전기와 열이 구분해서 이온 쪽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기와 열을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수소 연료전지만 있으면은 전기와 열을 그냥 단선으로 집에 공급을 할 수가 있는 네. 그런 흐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온 과정에서 수소는 전혀 이제 청정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네네. 뭐 공기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또 장점이 가장 크고요. 예. 지금 이제 저희가 뭐 가까운 미래는 아니겠지만 미래의 수소 사회가 펼쳐진다면 어떤 삶을 우리는 좀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수소 에너지가 갖고 있는 뭐 몇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수소 에너지 이제 장점으로 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장점은 지금 어떤 우리 에너지 체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게 환경 오염 문제, 네. 그다음에 에너지 불평등 문제입니다. 이게 에너지라는 게 우리 인류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 이전까지는 그런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이제 그걸 써왔는데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그 에너지 자체가 우리의 인류의 생존을 이제 위협하는 단계까지 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새로운 청정 에너지의 이제 개발이 불가피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 오염 문제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2015년에 파리 협약이 체결이 네네. 됐고 2016년에 이제 신규 협약 체제가 네네. 이제 발효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이제 CO2 BAU 대비해서 37%를 감축해야 될 이제 의무를 네네. 부담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불가피하게 새로운 대체 에너지가 필요할 거고 또 우리가 2014년도 그 CO2 발생량을 보면은 5.7억 CO2 톤으로 해서 네네. 세계 7위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좀 수소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자립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5%에 이르고 높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가 변동이라든가 또 뭐 그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받는 영향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에너지 자립 부분이 우리나라에 계속 과거부터 쌓여온 꼭 해결해야 될 숙제였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소는 이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이제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삼면이 바다고 또 네. 강수량도 뭐 세계 평균에 비해서 한 1.4배 정도 되는 나라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물이 풍부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기술 발전을 이루어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해낸다면은 우리가 과거 에너지 수입국에서 이제 에너지 생산국으로 어떤 전환을 할 수도 있는 네네. 굉장히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는 또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한 가지 더 붙여서 이야기하면은 네네. 이제 먼 미래를 봤을 때 이제 수소 에너지 산업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생산 효과라든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 12월에 그 맥킨지에서 네네. 저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2050년 기준으로 수소 세계 시장 규모가 2조 5천억 달러에 이르고 네. 그리고 일자리가 3천만 개 이상이 창출될 것이다. 네. 또 세계 에너지의 18%를 수소가 쓸 것이다라는 또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소 에너지는 우리의 어떤 환경도 보존을 해주고 그리고 에너지 자립도 이루어주고 또 앞으로 우리 미래의 먹거리도 만들어주는 아주 유용한 그런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수소에 많은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수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또 국가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법정의 제정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단장님께서는 또 수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많이 외치고 계시는데 수소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와 함께 이것을 위해서 또 추진단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수소 사회로 간다는 거는 네네.
이제 과거의 기존의 탄소 사회에서 수소 사회로 바뀌어 나가는 네네. 에너지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과제이고요. 이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제 제일 우려되는 부분들이 어떤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소법을 만들어서 그런 어떤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네. 좀 종합적 체계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게 어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네네. 효율적인 방안이고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법에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수소법의 제정이 아주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소법 제정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국회에서 네. 좀 수소법이 지금 발의가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쯤 아마 이제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추진단에서는 이제 올해 추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업의 네네. 하나로 이제 수소법 제정을 좀 꼽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국회나 정부나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좀 수소법의 필요성이라든가 어떤 법의 내용 같은 것들 네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홍보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 더 리더에 나오신 것도 그런 일환 중에 하나인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또 알려야 되니까요. 예. 자, 그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고자 우리 정부에서는 3020 계획을 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올리자라는 목적인데 그 정부의 신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와 함께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됐을 때 수소산업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그 국제사회 흐름을 보면은 결국은 2050년도에는 이제 그 온실가스 제로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을 보면은 결국은 우리도 네. 이제 온실가스 제로의 사회를 지향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걸 위해서는 뭐 지금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이제 앞으로 확산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총 발전량의 20%까지 올리겠다고 지금 네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까지 올리게 되면은 이제 가장 이제 수소와 관련된 부분이 뭐냐면은 그 발전의 간헐성 때문에 어떤 태양광 풍력 발전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전기가 나옵니다. 버려지는 전기. 그러니까 뭐 일조량이 많았을 때 좀 많이 그렇죠. 생산됐다가 일조량이- 바람이 네네. 많이 불 때나 이런 때는 많이 생산되고 남는 전기가 사라진다는 예, 거죠. 그때 남는 전기는 이제 그리드에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버려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버려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버려지는 전기를 이제 수소로 저장을 했다가 네. 뭐 밤이나 뭐 바람이 안 불 때 이런 때 이제 다시 사용을 하고 다시 전기로 생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네네. 이제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재생에너지 정책하고 수소하고 같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독일의 경우도 보면은 네. 독일은 이제 지금 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이미 30%를 넘어선 나라인데 네네. 2011년도에 이제 20%를 처음 넘어섰습니다. 네. 2011년도에 그때 그 버려지는 전기량이 한 421기가와트 아워로 네. 그 2010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그때 독일의 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를 넘어설 네네, 때 네.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풍력과 태양광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그런 발생해 거죠. 나오네요. 예,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도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네.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수소 저장 장치, 수소 네. ESS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 실증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뭐 한 30여 개가 넘는 그런 실증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걸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소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들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단장께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줬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수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은 어떤지 저희가 좀 국가별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우리나라는 그러면 현재 위치가 어떤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먼저 어떤 국가부터 가볼까요? 좀 먼저 일본을 일본이요? 이야기할게요. 네. 일본이 사실 이제 국가 차원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일본이고요. 네. 일본은 2014년도에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수소 사회로 이행하겠다라는 네. 걸 선언을 했고요. 그 실행을 위해서 이제 일본의 그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가장 기본 계획에 이제 수소 사회 이행을 명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실행을 위해서 매년 이제 뭐 수소 기본 전략 같은 거를 네, 매년 네.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용차 부분, 트럭이나 버스와 같은 상용차 부분의 어떤 중장기 로드맵을 포함해서 작년 12월에 좀 발표를 수소차 도입에 대한 로드맵이었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까지는 이제 승용차 중심이었는데 네네. 버스와 이제 트럭 중심의 로드맵을 좀 보완하는 내용을 작년 12월에 좀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지금 80만 대 보급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2월 달까지 해서 2,667대가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가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6년에 네. 어떤 수소 굴기를 선언하면서 2030년까지 수소차 100만 대를 좀 보급하겠다라는 네. 야심찬 계획을 좀 발표를 했고요. 뭐 지금은 이제 그 트럭 중심으로 지금 네네. 상용차 중심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트럭 중심인데 어찌 됐건 트럭 중심인데 1,000대가 넘게 보급이 됐어요. 1,000대가 네. 넘게 지금 보급이 됐고 최근 들어서 그 흐름을 보면은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좀 줄여가지만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은 여전히 지금 계속 지원을 하는 형태로 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예, 지금 중국에 나가는 상황이고요. 이제 유럽 한번 볼까요? 유럽은 사실 이제 수소차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네. 수소차는 나오지 않고 지금 수소차를 생산하는 것은 지금 도요타와 혼다와 우리 현대뿐이기 네네. 때문에 이제 유럽은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차량을 일본이나 우리 쪽에서 수입해가는 그런 형태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수소 ESS 아까 수소 저장 장치 네네.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한 이제 기술 개발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충전소를 지금 열심히 좀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츠 같은 경우가 이제 곧 조만간에 수소차를 또 출시할 것으로 네. 보여서 이제 벤츠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유럽도 좀 수소차가 많이 보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궁금한 국가가 아무래도 미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은 어떤 상태입니까? 미국은 이제 주로 이제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지금은 네네.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충전소 설치 비용이라든가 네네. 또 뭐 충전소 운영 비용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어떤 수소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2013년도에 투싼을 최초로 그렇죠. 세계 최초로 수소전지. 이제 양산 체제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우리가 2월 말까지 보급된 게 이제 198대 수준입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굉장히 미약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뭐 좀 이제 보급 대수로만 보면은 오히려 뭐 이제 중국한테도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제 올해 이제 수소차 넥소가 새로 이제 출시가 됐고 해서 좀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소차만 국한적으로 보면 한정적으로 보면은 왜 아직도 보급이 이거밖에 안 됐을까에 대한 뭐 회의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소차를 지금 상용화한 거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는 걸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그래도 세계적으로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기술 수준은 어떻습니까? 예, 이제 우리 수소차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뽑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네. 뭐 국산화율은 뭐 거의 95%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수소차 부분은 굉장히 선두권에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이번에 출시된 넥소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건 뭐 미라이보다는 성능이 좀 좋은 걸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수소차 분야는 좀 전반적으로 앞서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충전소 분야가 네네. 아직까지는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충전소의 이제 가장 핵심이 이제 압축기인데 네. 압축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국산화가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전소 설치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비쌉니다. 그래서 네네. 한 30억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이제 충전소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이 좀 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정용 연료전지 분야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뭐 일본에 비해서는 좀 성능이나 효율 면에서 굉장히 좀 뒤처져 이게 있는 조금 전에 상태고. 말씀하셨던 예. 그 전기를 수소로 저장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연료전지, 가정용 예, 연료전지가. 그렇습니다. 네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아직은 열악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뭐 수소 버스라든가 수소 트럭, 네. 또 뭐 수소 선박도 있고 여러 가지 수송 수단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아직 이제 초기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일본에 비해서는 좀 낮은 단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소차 충전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예, 그 예. 수소차가 보급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로 가장 크게 꼽히는 게 또 수소차 충전소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30억이라는 한 대를 만드는데 30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니까 뭐 민간 기업들한테 그래도 우리는 갈 거니까 니네 만들어라, 돈 내서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이거 어떻게 예.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이제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 가장 이제 필요한 게 사실은 시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충전소를 지어서 이익을 남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어렵다 보니까 초기 단계는 이제 결국은 정부가 좀 지원을 해서 리드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시설비 50%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네네. 보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 참여가 활성화 또 안 돼 있는 상태고 네. 그래서 지자체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그 보조 시스템을 좀 이제 민간 중심으로 좀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충전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초기 단계는 적자가 불가피하니까 네. 어떤 충전소 운영비를 좀 정부에서도 좀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정부에서 좀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맞춰서 우리의 업계가 같이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데 정부에서도 아마 이 추진단에서 그려주는 큰 그림을 만약에 뭐 받아든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추진단은 어떤 일을 해 나갈 계획이신지 포부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수소 사회로 이행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네. 이제 수소법 제정과 네. 이제 수소 충전소 보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회나 뭐 정부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소법의 필요성이라든가 네. 본 내용을 좀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고요. 충전소와 관련해서는 지금 민간 SPC가 이제 구성이 돼 있으니까 네네. 구성되고 있으니까 그 민간 SPC가 좀 성공적으로 구성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추진단 자체적으로 충전소 어떤 표준 모델을 뭐 만든다라든가 또 충전소 부지를 조사해서 바로 충전소 건설이 착수될 수 있도록 어떤 시간을 절약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같이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정부 차원의 아직은 전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정부 차원에서 수소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어떤 전체적인 좀 로드맵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일반인들의 또 인식도 좀 높여나가기 네. 위해서 좀 그런 부분도 좀 열심히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수소 경제 사회로 전환해 나가면서 신에너지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미래 수소 산업의 일자리 전망도 밝은 만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의 역할과 활약도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신재행 단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